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좋은 정부 만들기 쭉 이어가지고 주시고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훈 선생님 모시고 좋은 정부 만들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헌법 1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거 갖다 박근혜 대통령 들이받을 때 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박근혜 이제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그 당시 매일 가서 그 횃불 들었던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럴듯합니다 말은. 지헌절이니까 이제 이 네. 주제로 네.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네. 48년 7월 17일에 네. 그 지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만드는데 그때 네. 누가 만들었어요? 유준호 박사. 유준호 박사가 만드셨잖아요. 예. 소설도 쓰세요. 그렇습니다. 김강사와 T 교수. 네. 또 스리라는 제목의 스리라는 네. 제목의 문학 작품도 있어요. 예. 참 훌륭한 분인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음. 내각 책임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고요. 근데 그때부터 대통령 중심제가 이 총리까지 둔 네. 이상한 헌법인데 그렇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1조, 2조가 네.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참 허걱.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북한은 뭐예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조선 민주주의 북한도 예. 인민공화국은 예. 윤보선 선생이 그때 헌법에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유- 해위 윤보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준호 선생. 유준호. 예. 현민. 현민. 네네. 그 왜 인민공화국을 주장하셨는가 하면은 네. 국민이라는 말을 쓰면은 네. 국가의 네. 구성원이 돼서 네. 자유롭지 못하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법 철학에 대한 생각이 깊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남북한이 둘 다 인민공화국 될 뻔했네. 통일될 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는 인민이라든 거나 네. 우리도 인민 그런 주장을 하신 유진호 선생, 현민 네. 선생이나 네. 하여튼 법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 뭐 깊지요. 네. 네. 근데 명칭을 갖다 붙인 게 이제 지금 민주공화국인데 네. 민주라는 건 뭐예요?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백성이 옛날부터 이제 민본 네. 사상.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잠깐만. 2조예요.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금 헌법에 있는 명문이고 실제 내용은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주권은 대통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뭐 광화문 뭐 천막 치어라 뭐 이런 거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거든요. 참 중요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냥 모든 지시 이런 거는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하니까는 권력은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본인은 그래도 늘 보면 횃불 혁명, 촛불 혁명이고 촛불 정신이고 그다음에 민주 대통령이라고 그러던데요. 정치인들이 쓰는 레토릭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헌법에까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보세요. 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 네. 그러니까 아예 사회주의라는 걸 명칭을 국호로 네, 국호로. 잡아놨죠. 예. 그 솔직한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고 네. 지금 같으면 뭐 독재라고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거의 독단적으로 모든 법에 대한 행사를 하니까 네. 법만이 아니죠. 뭐
그러니까는 야 이게 참 정말 민주공화국인가. 더욱이 또 공화국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예. 공자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 공공이라는 그 네. 공자가 하나라. 화라는 고로 화자기 때문에 예. 고르게 하나로.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더욱이 헌법 66조 4항을 보면은 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네. 정부에 있다 그랬어요. 네. 그 정부는 내각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에 있죠. 지금. 장관은 뭐 전부 허수아비가 돼버리고 네. 청와대 행정관이 다 하니까 대통령도 좀 불쌍하긴 해요. 그래서 헌법에 관한 거를 네. 이 헌법학자들 네. 참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네. 가장 약점이 뭐냐 그러면 네. 진화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도 공부를 안 했고 네. 역사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예. 법철학한 분들은 좀 다릅니다만 헌법학자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네.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헌법에 무슨 행복 추구권 예. 87년에 그거 넣고 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 평등, 네. 자유 네.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네.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 예. 예.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 공교롭게도 하무라비 네. 법전은 기원전 1776년이고 그리고 미국 기원 후. 기원 후 1776년 어. 우연이지만 예. 이 두 군데 다 평등을 네. 강조해 놨는데 네. 실제로 진화론을 보면은 네. 진화론이나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차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에는 예. 생물학에는 무슨 생명, 자유, 행복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 자유, 행복. 쾌락은 생물학적으로 쾌락까지는 인정을 해요. 쾌락. 그러니까 라캉, 자크 라캉이 말하는 네. 팔루스. 네. 팔루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좀 어려워요. 너무 성적인 거니까 지나가더라도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든 동물이 평등하게 태어나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드는 책을 보면은 뭔가 하면 새가 하늘을 나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다르고 네. 능력 따라서 뭐를 누리는 거지. 네. 하늘을 날르든지 네. 기든지 예. 그런 거지 평등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헌법에 집어넣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있고 근데 더한 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입만 열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정이라든가 예. 평등 무슨 정의 네. 전부 그 정치적인 용어들인데 레토릭이죠. 예,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네.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없는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전 표현대로 정의를 만져본 사람 나와봐라. 실제하지 않는 거를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이거를 왜 그러면은 강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유발 할라리가 드는 예가 뭔가 하면 네. 불란서의 그 유명한 부조 자동차 있잖아요. 부서 유명하죠. 그 엠블럼이 뭔가 하면 사자 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아, 남자인가요? 그게 사자 남자. 예. 스타델이라는. 네네. 근데 그거 하나 실제하지 않는 그거 하나를 놓고 네. 20만 노동자가 전 세계에 전 세계 일하는 부수 관련. 20만 근로자가 네.
150만 대 매년 네. 생산해내는 그 힘이 뭐냐? 그 엠블럼의 힘인 거예요. 보수 엠블럼의 그러니까 실제하지 사자남자. 않는 것, 네. 상상의 산물일 뿐인데 네. 그거를 존중하고 네. 따르고 지키면은 모두가 그래도 행복하니까. 예. 행복해진다는 것은 착각이고요. 쾌락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따른다는 것뿐이지. 네. 평등, 자유, 생명.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우리가 보면 늘 보면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하긴 뭐 민주공화국도 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갖다가 그야말로 금과 옥조 같이 여기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웠죠. 네, 뭐 그렇게 배우고. 외우고 이제 네. 정답 써서 100점 맞고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게 민주가 아니라 지금 같으면은 네. 귀제공화국이고 네. 또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 공화국이고 공화국 아니니까 가짜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민주가 아니라 관주다. 네네. 관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예. 관주. 대통령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는 대주공화국이 맞지. 예? 그러니까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헌절을 맞아서 네. 예, 우리가 헌법을 다시 공부를 해야지 되고 네. 헌법은 이러이러한 가치는 있지만 네.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네. 뭐 다른 법 규정들도 그렇죠.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편의대로 해석하고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제헌절 그야말로 저 선생님 우리들 이 좋은 정부 만들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고 그다음에 그 우여곡절 끝에 48년 5월에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7월 17일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피해 역사죠, 저. 그 얼마나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민 얘기를 다시 하면은 네. 그때 윤치호, 현민하고 윤치호 그다 재헌 국회의원들 예. 그 헌법 만들면서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아. 윤치호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어? 인민. 인민. 그래가지고 뭐 대판 국회에서 뭐 정말 떠들썩하게 이제. 근데 저는 사실 뭐 유준호 선생님 하면 이제 고려대 총장으로 기억되고 있고 나중에 정치도 하셨습니다만은 신민당 당시 당수도 하셨죠. 그럼요. 그래서 늘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유준호 선생님 하면 뭐 최고의 천재였다. 뭐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다는데 그분이 사상적으로 어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거는 난 좌파 같지는 않은데. 인민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왜냐 어떻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유진호 선생님의 외손자가 그 요즘 펄펄 날고 있는 좌파의 사상적 거두인 성공회대 그저 한홍구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대학교 같이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모습을 안 보였는데 이 친구 갈수록 어디 수염 기르고 뭐 이상하게 하더니 거의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한홍구 교수가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과 좌파들의 어떤 이념적 바탕을 쫙 설명해주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 세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다가 깔아뭉개는 데는 한홍구 박사가 최고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한홍구 박사, 한홍구 교수가. 그래서 한홍구 뭐 좌파의 뭐 거두 중에 거두죠. 외손자죠, 그러니까.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예. 예. 그러니까 한만년 씨 아들이죠. 그럼요. 일조각에. 예. 그래서 오늘 제헌절 맞아서 참 우리나라 헌법이 참 그야말로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쯤 되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헌 한번 얘기할 때 되지 않았어요? 개헌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 개헌 논의를 얘기를 했지요. 그죠? 네. 그랬는데 87년 개헌 때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복 추구권이라는 걸 집어넣고 얼마나 늘 우리 잘했다. 네. 그 저기 이 헌법 개정 그 의원들이 네네. 자랑하는 이제 그네 은사 선생님들 이제 기억을 제가 하는데 네. 그것도 뭐 큰 거죠. 큰 거 사회권 뭐 네. 하고 강조하고 하는데 다 큰 거지만은 실제하지도 않고 네. 실현할 수도 없는 그런 거를 정말 무슨
허황된 거를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그게 참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일종의 선생님 말씀대로면 이제 우리 법 실증주의로 따져 보자면은 실제하지도 않는 걸 갖다 놓고 목표로 삼고 저로 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루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기루. 예. 근데 또 그나마의 또 헌법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그게 그러니까는 궁금해요. 불문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러나 법이 있는 한 법을 제대로 제정을 하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좀 순전히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니까 네, 이 정부가 쓰고 있는 법 보세요. 이게 법인가? 그런 폭력이죠. 네. 법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가장 정말 법의 옷을 입고 양도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법치국가로 가는 길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적폐 세력도 있었으니까 네, 네. 그건 뭐 마땅히 응징당해야 되는 것이고, 네. 차제에 정말 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국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폭력이 돼버리니까 네. 그죠? 이게 선생님 처음 좋은 정보 만들기 이제 하시면서 계속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법사 독재다. 법사 독재다. 군사 독재처럼. 옛날에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갖다 군사 독재라고 비유하자면 지금 이른바 법 전문가들, 법 기술자들이 그야말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건 바로 법사 독재다. 그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부분에서 참 보면 자 제헌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30년이 넘고 이제 3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헌법이 언젠간 바꿔야 될 것이고 특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 같았으면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쫓겨났을 텐데 5년을 지켜야 되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예. 내가 내각 챔지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고 네. 이원 집정부에 관해서도 좀 회의적인데 네. 내각 책임제가 되려면은 그 정당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당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붕당 수준도 못 되는 정당을 놓고 그럼 얼마나 총리들 하려고 싸움질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제2공화국 때 네. 신파구파보다도 훨씬 더 나쁜 투쟁을 국민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면 좀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도 문제가 있고 이원 집정부제도 문제가 있고 그럼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네.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네. 기본 개념이나 정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네. 주장하는 건 모두 옳고 예. 네가 주장하는 건 다 틀렸고 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같이 나누어서 네. 그 힘을 보태자.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네. 국가를 공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네. 공유. 그냥 뭐 내 거 한 번 내가 잡았으면 내 거다. 5년은 내 거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제일 불쌍하게 재헌절 맞아서 가만 보니까 제일 불쌍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고 두 번째 불쌍한 건 대한민국 헌법이네요. 대통령도 불쌍하죠. 세 번째 뭐, 좀 모르고 자꾸 저러니까. 불쌍한 걸 해줄까요? 자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선생님께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보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독재로 흐르고 있고 모든 권력은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 결국 해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없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네, 정말 헌법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네.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지 이게 사는데 네, 그거를 뭐 그냥 자기네 편의대로만 활용하려고 드니까 네. 이게 정말 시정잡배만도 못한. 결국 보면은 답은 나왔네요. 시간이 약이네요. 결국 보면 국민들이 성숙해져야 되고 또 집권자들도 보면 흔한 얘기로 시행자고 그때 내가 헌법을 무시하면 결국 나도 감옥 가는구나.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알면서도 또 네. 버릇을 못 고치고 네. 저건 저질러 놓고 후회하겠죠.